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전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문제전략연구소가 12일 발간한 군사균형 2025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4년 전 세계 방위비가 전년 대비 7.4% 증가한 2조 4,600억 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로 인해 유럽과 중동 지역은 군사력 확보에 몰두하고 있으며 군비 경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은 국방 예산을 무려 7.4%나 증액하며 많은 국가들에게 불안함을 주었습니다. 이에 한국 역시 방위산업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장 각광받는 무기체계 주 하나는 바로 무인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무인기 기술이 혁신을 이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확신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전술체계인 유무인 복합편대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X-47과 영국의 타라니스 같은 무인 스텔스 전투기 형태와 비슷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간 공식 발표와 개발 현황 사이의 간극을 비교해 추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개발은 마무리 단계로 이미 몇 번의 비공개 비행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중인 가오리 X2의 길이는 12m, 날개폭 20m의 대형 무인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을 생산을 하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6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미 인터넷에는 실제 기체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X2로 추측되는 이 사진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군사정보통의 소식에 따르면 다양한 성능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능은 벌써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기반의 유무인 전투체계와 그물망식 킬웹 작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킬웹은 킬체인과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표적 처리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킬웹의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간주되며, 카이는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안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요시되는 것은 전자전과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AI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의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한국의 독자적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2가 유무인 복합편대에 직접적으로 운용될 기체입니다. 마지막 시제기까지 모두 비행에 성공한 KF-21 전투기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며 2026년까지 2200회 시험 비행을 모두 진행하고 블록2 개발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 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편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KUH 수리온,
LUK 소형 다목적 헬기까지 함께 운용되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편대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 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무 장창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무 장창에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적인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내는 스텔스 엔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소형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은 독자적 개발을 완료했고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역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공 엔진의 독자 개발은 국산 군용기의 완성과 운용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의존도를 줄이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순항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단계적 엔진 기술 개발을 통해 18,000파운드급 엔진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안에 가오리 X2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생산을 마치겠다고 공표했는데요. 한국은 차세대 전술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미래 공중전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KF-21 전투기를 통해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항공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전술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해 나가며 무인기와 유인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투력 강화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은 6세대급 기술인 유무인 체계 개발으로 세계적으로 놀라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한국산 전투기의 스텔스 기술력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개발 초기부터 수많은 태클을 이겨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돈이면 미국산 F-35 전투기를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지 아느냐며 비난하였고 기술적 문제로 개발 중단까지 요구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를 돌이켜보자면 한국에게 기술을 전수하기로 한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이야기한 계획과는 다르게 한국에게 약속된 핵심 기술을 단 하나도 이전해주지 않아 개발 계획 자체가 무산될 뻔한 위기 상황까지도 갔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특유의 불타는 열정과 의지로 기술 국산화에 연속적으로 성공하며 크나큰 난관을 하나씩 깨부수고 지금 이 순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신기술을 자체 개발해냈다는 발표를 하면서 KF-21 전투기가 4.5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5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완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이번 연구 용역과제를 통하여 2028년 이후 보람의 전투기 블록 시리즈의 장기적 개발에 대한 우리 공군의 소요제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텔스기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진행에 괄목할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한국 방산기업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진국들에선 스텔스 형태의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었는데 대한민국은 직접 판을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자체 개발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안테나를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밀착시키는 이른바 컨포멀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우리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면적 RCS가 작아지며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 무기체계에서 사용하던 통신 장비도 안테나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체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KF-21 보람의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체계 및 지휘 통제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 6세대 전투기의 필수 기능입니다. KF-21 전투기는 10년 전 세웠던 기존 계획과 큰 차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계획대로 전투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35 전투기의 초기 생산기인 F-35A와 그 후속 기체를 비교해보면 기체의 허리 부분 위성통신 안테나 부분이 나중에는 삭제되고 컨포멀 안테나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 기체 상부의 각 부품이 이후 생산분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부분만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처리 소재를 추후에 추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저피탐 안테나를 적용하기 전후에도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미국조차도 저피탐 안테나를 적용해가며 전투기를 개량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이 보람의 전투기 개발 시에 완제품 스텔스기를 한 번에 내놓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이죠.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보람에는 언제든 넥스트 레벨의 전투기로 성능이 개량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고려된 기체라며 추후 6세대의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발판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 이번 컨포멀 안테나 뿐만 아니라 스텔스용 특수도료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내구성과 저피탐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KF-21 보람의 자체 개발에 이어 스텔스기로 진화해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과 일본은 이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의심하는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에 완전히 뒤처졌다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으면서 2차 대전 때 제로센 전투기를 만들던 일본은 자신들의 기술이 우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한국은 실제 시제기를 조립하며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은 말로만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기술에 의지한 채 막연하게 2030년 이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허황된 꿈을 쫓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기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독자적인 기술을 단 하나도 개발하지 못하여 자체적으로 항공방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연구나 기술은 산업기술이 함께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를 연구하며 생산까지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 속에서 한국의 정밀기계 산업, 전기, 전자, 통신기술, 재료산업들과 다양한 상호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람의 사업을 국내 공군 170대 생산에 그치지 않고 5세대를 넘어 6세대로의 후속 개량이나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 시장을 활로를 열어 인프라 등의 핵심 자산을 선순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비행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게 되며 KF-21 개량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 전투기가 완벽한 스텔스기로 진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스텔스뿐 아니라 국산 엔진 보유입니다. 다행히 최근 전투기 엔진 개발 분야의 발전이 가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에어로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업하여 항공엔진 독립의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150조 시장을 뚫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이후 실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와 두산은 최근 국방과 항연구소가 발전한 첨단 엔진 개발 관련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 해당 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제는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뛰어들어 더욱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 역량을 갖춘 하나와 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힘을 합치면 전투기 엔진 개발 기간을 압도적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의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록2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순조로운 개발을 위해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은 무인기부터 차근차근 적용하며 개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